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3월달 첫 시작이라 다 이제 요약지 이번 주에 다 들어갔죠. 이 책이니까 기존에 이제 두꺼웠던 책은 11월, 12월 달부터 봤던 책은 이제 참고서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약이잖아.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얘기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한 사람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했던 분들인 거잖아. 안 했던 분들도 몇 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공부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 프린트가 하나 나갔을 거예요. 여기 이제 2월 6일인가 7일 날인 것 같은데, 이게 국토개혁법 개정에 대해서 이 책이 1월 달 말에 나왔거든요. 1월 달 말에 나왔는데, 2월 7일 날 개정됐잖아. 그럼 여기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짜증내는데, 짜증은 내가 더 나요. 넣고 싶었는데 뭐 후에 바뀐 걸 어떻게? 그래서 일단 프린트 내용이 좀 많아요. 한 7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본서로는 한 10페이지 정도가 들어왔어. 10페이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개정됐고 어떻게 공부하고 쓸데없는 거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 것만 할 거니까 그거 딱 보고 나서 이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1월, 12월 달이 우리가 그 기본서 가지고 국토계획법 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 이거 했었고 그다음에 1월 달하고 2월 달에 나머지 5개 법률 했었어요. 그럼 총 우리가 6개 법을 이제 기본서 갖고 했거든요. 이제 3월 달이니까 3월하고 4월 달은 이제 요약집 갖고 할 겁니다. 요약집 갖고 전범위다 할 건데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 지금 11월 달로. 근데 혹시 3월 달 이번에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한 분? 두 분? 손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두 분 정도 계시네. 그리고 그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어저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3월 달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3월에 저는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동체를 준비하는데 기초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기초 이론 강의를 들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기초 이론 강의를 안 듣고 요약을 듣는다는 거 좀 웃긴 거잖아.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혹시라도 이제 3월 달에 와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무조건 11월, 12월 달 요거 있죠. 요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국토계획법 강의 꼭 듣고 요 1, 2월 달에 했을 때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꼭 들으시라고 제가 답변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12문제, 건축법이 몇 문제 나오죠? 6문제, 7문제, 그 다음에 주택법도 7문제. 7문제. 총 몇 문제인지 보실래요? 더하면 얼마예요? 12에다가 14를 더하시면 됩니다. 26이죠. 26문제예요. 26문제면 얘가 지금 현재 몇 점이 26문제 몇 점이지? 너무 어려운 거 했다. 20문제가 우리가 40문제 보니까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맞히면 50점. 그럼 이제 하나 2.5점이니까 6문제면 15점이죠. 그럼 몇 점이야? 몇 점이라고? 65점이잖아. 65점인데 이 65점을 맞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년간 공부해서 65점을 맞은 사람이 시험 응시를 해서 맞은 사람이 9%가 안 돼요. 9%. 9%가 안 돼. 근데 살짝 보여주고 갈게요. 그럼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일단 이거부터 보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 여기 공시세법 관련된 건데 이 공시세법 점수예요. 우리 시험이 지금 몇 회 준비하는 거죠? 35회 준비합니다, 우리. 35회 준비하는데 홀수회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34회가 조금 약간 쉬웠고 33회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33회가 어려웠고 31회가 어려웠고 29회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홀수회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짝수회가 쉬우니까 내년을 준비하겠다 이러시면 안 돼. 오래 봐야 되는데 33회 때 합격률 있죠. 그 합격률인데 합격률에서 2차만 저는 설명할 거니까 1차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차 빼고 2차만 봤을 때 공시세법 한 과목하고 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을 시험을 봤던 사람들의 성적표예요. 성적표인데 지금 응시자 수가 2차만 본 사람이 지금 이제 8만 7천 명일 때
여기 보세요. 40점 미만이 37%고 40에서 60점 사이가 34%고 60점 이상이 29%야. 그러니까 공시세법은 내가 30% 안에만 들면 60점이 나오는구나. 몇 프로 안에만 들면 돼요? 응시자 중에서 30% 안에만 들면 공시법하고 세법을 합쳤을 때 평균 60점 정도가 이상이 나왔다 이 뜻이에요. 지금 무슨 법 하고 있는 거냐면 공시세법은 한 과목인 건 알죠? 그리고 자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그나마 좀 양이 적으니까 점수가 잘 나오겠지. 대답 안 해도 돼. 평생 그로 살아라. 거기 건뭐 끄덕거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말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쭉도 아니야 그냥 얼음같이 굳어가지고. 그죠? 자 응시자료가 88,000명인데 그 중에 60점 이상이 몇 %지? 58%면 거의 60%죠. 그러니까 응시한 사람 중에 그래도 절반 이상 60%가 60점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100점이 몇 명이냐면 36명. 100점이 36명,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4,500명이니까 대략 90점 이상이 5,000명이라는 뜻이거든요. 90점 이상이. 공시세법 봐보세요. 공시세법은 100점이 없어요. 그리고 90점 이상이 143명. 그럼 이제 5,000명, 중개사법이 90점 이상이 5,000명인데 공시세법은 143명이에요. 그럼 50배 정도가 더 많이 붙은 거지. 그죠? 5,000명하고 100명이니까. 너무 어렵나,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여기 다 몰려있잖아, 공시세법은. 근데 중개사법은 다 일로 와 있어요. 중개사법은 거의 60점 이상이 평균, 그러니까 절반보다 이하가 60점이 안 되는데 합격하는데 몇 점은 넘어야 되죠? 40점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40점 미만이 15,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점 미만을 받는 사람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중개사법이고 이제 대망이 뭘 봐야 돼요? 여기 부동산 공법 봐야지. 공법은 100점이 빵명, 90점 이상이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92.5점이 전국에서 수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1명, 그리고 여기 60점 이상부터 퍼센트가 9%예요. 그럼 60점 이상을 받으려면 9%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국토개혁법, 건축법, 주택법만 대들해가지고 다 맞아도 내가 8%, 7% 안에 든다는 뜻이야. 그럼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농지법에다가 시간을 막 싸가지고 내가 그걸 다 맞추겠다. 그건 어렵단 말이야, 솔직히. 그럼 결론은 우리는 이 법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동참하신다 그러면 기본 이론에 국토개혁법하고 건축법, 주택법은 꼭 보고 난 다음에 요약집 가고 개발법, 정비법은 요약집으로만 2번에서 3번 돌리면 돼요. 그럼 이제 올해가 33회 이후에 어려운 시험이 35회잖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60점 이상을 들어서 9%들 필요 없어요. 중개사법 보시면 중개사법 60점 이상이 지금 58%죠. 중개사법에 내가 80점만 맞으면 되는데 이 80점 이상만 들어가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최소한 50%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중개사법은 60점 이상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80점 이상을. 중개사법에서 80 이상을 받았다고 합격하신 분들이. 그럼 내가 80점을 받으면 공법에 몇 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20점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럼 20점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몇 점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40점에서 20점을 넘겨주면 되는데 이게 중개사법을 내가 좀 실수해서 10점밖에 못 준다. 그러면 몇 점은 맞아줘야 돼? 그럼 이제 내가 10점밖에 못 준다는 얘기는 50%에만 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응시생 중에서. 그럼 중개사법 내가 50% 안에만 들면 10점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목표가 50에서 60점 사이인데 50점 이상만 넘어도 학교가 안 되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법 전체 40문제 중에 몇 개만 맞히면 된다는 얘기예요? 20개. 그러니까 20개를 맞추는데 이게 시험장 가서 합격하고 나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자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공법 이제 실무 들으러 오잖아요. 이제 중개교육도 하면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실무 나가면 전부 다 공법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쓰는 표현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도 나가면 실무에서 계속 쓰는데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한다고 지난주에도 그 체계도 특강할 때 오후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 왔었어요. 그 지난주 오후에 뭐 했지? 특강했잖아. 체계도 특강. 그때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어차피 배울 거 제대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급급하니까 당장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거든. 그래서 나는 합격하고 당장 나중에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40만 넘으면 돼요. 40에서 50 사이인데 그래도 안정권이 50점이니까 나는 목표를 최소한 20개만 맞자. 그럼 20개를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20개를 틀려도 상관없는데 제일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국토기획법이란 말이야. 그럼 12문제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4개 맞았다. 그럼 끝난 거야. 얘가 10개를 맞아줘야 거의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6개에서 4개 맞춰주는 거잖아. 6개 맞춰주는 거죠. 6개만 주면 되는데 나머지 5개 법에서 6개 주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개수가 떨어졌을 때 학교하고는 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 신문 나가면 국토개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국토개법 11월, 12월 달에 그렇게 자세히 한 건데 이거는 전부 다 학교 가신 분들이 했던 얘기인데 그분들이 제 전체 과정 들으면서 11월 달, 12월 달에 국토개법 기본소로 자세하게 한 게 자기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번에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뭐 기초이론 띄워놓고 나 그냥 넘어오겠다 그러시면 국토개법만이라도 꼭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들어둔 다음에 하는 게 시험장 갔을 때 내가 덜 휘둘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오늘 8주간 할 거거든요. 8주간 4시간씩 하면 4, 8에 32시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32시간을 제가 국토개법 요 책 갖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32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다시 한 거를 또 봐야 될 게 있잖아. 기본서를 보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를 혼자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복습을 할 때는 한 1.5배속 정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1.5배속 해도 충분히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2배속 듣는 분도 있어요. 난 진짜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분은 알아듣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2배속으로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 1.5배속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요. 24시간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내가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 10시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틀 반이죠. 그럼 내가 이틀하고 반일만 투자하면 그럼 3일 정도만 투자하면 한 바퀴를 빨리 돌릴 수 있다는 얘기야. 공법은 회독수가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으니까 많이 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과목이거든. 이해를 뭐 하고 외우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아마 이 요약강의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풀이 강의로 갈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이론 설명하고 또 문제 풀 건데 그 전에 한 바퀴 빨리 돌리면 들어오는 속도가 되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습하시면 되고 이제는 제가 11월, 2월 달까지는 제가 뭐 복습하세요 뭐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보통 대부분 집에 가시잖아.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거 하다가 보면 자야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0분만이라도 오늘 한 거 복습하고 가시는 게 남아서 밥이 뭐가 중요해? 자율증이 중요하지. 밥은 굶어도 돼요. 밥 많이 먹으면 저같이 돼지만 되니까 뚝뚝해지지 않으려면 공부 좀 하고 밥은 굶어도 돼. 집에 가서 시컷 드시고 그래서 30분만 저랑 약속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 말씀드리고 요약집은 기본소 800페이지, 780페이지를 줄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해설보다는 이게 뭐 이렇게 설명보다는 약간 축약된 게 좀 있어서 공부가 안 된 사람 입장에서 못 알아보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면 기본서를 한번 봤던 사람이니까 요 내용이 요 내용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바퀴 돌았으면 이해는 다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단권화라는 걸 이제 하고 싶다 그러잖아. 이제 내가 자주 봐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빠르게 30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론을 관련된 요약을 하려면 이론하고 문제는 따로따로 단권화를 해야 돼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 관련된 거는 요약집으로 이제 단권화 시키면 되고 이제 문제 있죠. 문제는 제가 4월 달에 아마 시절부 책이 나올 건데 작년 넘고 반영하고 그다음에 시국태를 우리가 시험 보기 전 한 달 전에 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뒤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시국태 뒤에 가서 나중에 왜 인지 주냐고 막 그래가지고 총정리 이론 요약한 거야. 30페이지로 줄인 거니까 걔하고 시절부만 보면 돼. 마지막에 단권화는 얘가 아마 단권화가 될 거예요. 시절부 앞에 문제 있고 뒷면으로 돌리면 이론이 있을 거야. 그 요약집을 30페이지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30분 만에 빨리 봐야 되는 책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시절부로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랑 문제풀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걔를 가지고 달달한다기보다는 지문을 좀 많이 보는 형태로 여러 번 보는 형태로 가시고 공부는 다 요 두 가지. 이론은 요약집, 문제는 시절부 교재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 4월 요약 강의는 빠르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2번 보고 3번 볼 때 이해 안 됐던 건데 이제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 갑자기 이거 옛날에 내가 체크해놨던 건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상황에서 너무 궁금하니까 못 넘어가시는 성격이 T 같은 분 있죠.
티나? 티가 아니라 좀 약간 계획이 안 맞으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인가? 제이죠. 뭐라는 거야. 제 ESTP인데 저는 계획대로 안 되면 뭐 그런 거 있어요. 계획도 안 되면 다시 계획 짜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짜증 많이 내는 하나 있어요. 뭐 하다가 틀어지면 이렇게 열받아 하는 애 있는데 그래서 걔랑 저랑 안 맞아. 안 맞는 이유가 나는 이제 새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안 됐다고 울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공부를 할 때는 J보다는 좀 T로 가라. 안 됐으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미 돌아간 시간을 어떻게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리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요약집에서도 제일 많이 봐야 될 거는 뭐하고 뭐 위주로 봐야 돼요? 국토개법하고 건축법이 전략 법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하는 법이 국토개법인데 얘가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는데 걔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폐지되면 어떻게? 걔가 도시 혁신구역으로 바뀐 거야. 누가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폐지된 게 아니라 걔를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공부한 사람이 이해가 더 높아요. 아이씨 열받네 이러지 마시고 공부해놨던 게 변형이 됐구나. 근데 그게 3가지 용도구역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걸 폐지됐다고 열받아 할 필요 없어요. 폐지란 말 써도 안 되는 게 걔를 변형해서 새로운 제도가 나왔습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 요 선이 60점 이상이거든요. 40점 이상. 여기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 1년을 공부한 사람의 성적표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9% 안에 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 50점 이상만 돼도 한 15%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오늘 할 법이 법률 이름이 아까 한번 해볼까? 법률 이름은 좀 한번 불러주세요. 오늘 할 거. 국토의, 의는 왜 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이름도 길어. 그래서 법 제목에는 모든 그 법이 갖고 있는 거를 함축해서 표현을 해라라고 이제 약칭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국토라는 단어 나오고 계획이라는 단어 나오고 이용이라는 거고 당연히 법률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지. 그럼 3개가 키포인트네. 그럼 전국 토지를 줄인 거잖아요. 전국 토지에 대해서 이게 전국 토지. 그럼 뭐 짜라는 얘기예요? 계획.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게끔 이 토지 소유자들 있죠. 이 소유자들은 이 계획에 맞게끔 이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계획에 맞지 않게 이용을 하면 법률로서 규제를 할 건데 위반했어도 이 계획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불법으로 했어. 너 벌 받아 자식아. 해서 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에 해당 벌금을 때리겠다. 이런 규제를 해야 돼. 근데 이런 규제가 안 되면 대한민국 지멋대로 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개발을 좀 막아보겠다고 옛날에는 여기 땅 소유자가 먼저 개발을 했어요. 먼저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계획을 짜려고 했더니 온통 개발이 됐으니까 다 부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지. 선 개발해놓고 후에 뭐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이제는 먼저 우리가 뭘 짤 테니까 계획을 짤 테니까 이 계획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는 행위 하지 마라. 대신에 계획에 맞게끔 후에 개발을 하게 됐을 때 당신한테는 인센티브라는 걸 줄 테니까 계획에 맞게끔만 하시면 원래 법규상에서 지어야 될 이 정도의 규모를 더 크게 짓게 해주겠대요. 그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할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난잡한 개발이 안 될 거니까 우리는 이제 요 계획으로 이제 앞으로 전국을 관리해 보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에 짜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국가 계획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전국 토지에 짜는 계획이야. 국가 계획을 짰는데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행정관할하는 구역을 나눕시다 해서 우리나라는 전국을 크게 서울특별시하고 6개의 뭐로 나눴어요? 광역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줄여서 특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 몇 개? 6개. 그리고 여기 무슨 도죠? 경기도. 여기는 강원도지. 충청도 누구야? 밥은 먹은 규? 여기 강원도죠? 여기 충청 뭐죠?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땅이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도가 너무 크니까 도는 이거 너무 광활한 구역이다 보니까 시하고 군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시하고 군을 도시라는 개념으로 넣고 도를 도시라는 개념으로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죠? 특광, 시, 군 했었잖아. 그 도시라는 구역을 행정관할구역으로 하는데 한 개 말고 두 개, 세 개를 묶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이건 지역적 범위가 넓다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광역이란 말을 써야 되죠. 그럼 걔는 광역적인 도시계획 짜는 거네. 그래서 두 개 이상 묶인 이 주황색 비슷한 거 있죠, 노란색.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을 짜고 한 개 도시, 특별시, 광역시, 시군마다 하나하나의 도시계획을 짜라. 대신에 도시계획을 짤 때는 방향 먼저 설정해야 돼요, 집행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부터 설정해라 해서 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기본계획에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 들어가 있는 계획을 짜봐라 해서 도시 뭐라고 그래? 관리계획. 근데 특광, 특특, 시군이 도시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군은 도시가 아닌 것처럼 느껴요. 시골이다 보니까. 가평군이 도시 같아? 아닌 것 같잖아. 연천군이 도시 같아요? 기분 안 좋아 오늘? 네. 이렇게 한번 좋잖아 서로. 그래.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끄덕끄덕. 눈 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눈 뜨고. 그러면 군도 도시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다 군자를 붙인 것 뿐이지 뭐. 그래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데 여기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옛날에는 20년 정도의 미래상 제시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계획을 짜면 2020 서울시 기본계획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짤 때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서울시 기본계획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가 서울이라서 서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기본계획 보고 나머지 시가 다 베끼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핵심이 되는 놈이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 공법 선생 중에 고상철이라는 애가 있대. 그럼 제가 강의하면 다 저랑 비슷하게 가잖아요. 못 믿는 거야 지금? 내가 증명해 줄 수도 없고 진짜 웃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시야. 옛날에 서울시가 이게 아니었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었어. 여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는 성남시였었어요. 그때 당시 한양 뭐라고 그러죠? 한양 이 도성이라고 그러잖아. 여기가 중심이었고 여기가 뭐였었냐면 일자리가 많은 곳이었어요. 영등포라고 들어봤어요? 영등포, 구로 뭐 이런데. 그래서 여기 한강 지나갔지 이렇게. 한강 지나가면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 부도심이었었어요. 그럼 여기 해당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려 살고 있는데 일자리는 여기다 갖다 놨어. 근데 강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다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다리를 놨는데 이게 70년대, 1970년대 들어가면서 야, 이 서울로 인구가 계속 오는데 서울 땅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럼 서울 땅을 좀 더 넓혀볼까 해서 이 부분을 잘라서 넣어버렸어요. 넣으면서 여기 애가 그때 성동구였어. 성동구. 성동구가 여기 있죠, 원래. 지금은 성동구 여기 있는데 옛날에 이게 성동구였었어요. 성동구였다가 91년인가 2년도에 여기 성동구, 광진구 여기가 나눠졌어.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여기 뭐예요? 서초구. 그래서 여기 강남 3구잖아. 옛날에 여기 시골이었다니까 70년대.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랬었다고. 저도 70년대생이라서. 저 못 봤어요. 근데 태어나고는 한참 뒤에 나중에 이걸 서울로 편입을 하면서 구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 여기는 다 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역에 일자리가 몰려 있으니까 여기 새로 도시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편입시키면서 여기 영등포 지역, 영등포 똑같은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다가 학교도 넣고 주택도 짓겠다. 그래서 영등포의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영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동지구 개발해서 강남이 영동 개발이에요. 영등포에 대체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와서 구획 정리를 이렇게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 광복은 막 이렇잖아, 도로가. 근데 여기는 정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새로 만드니까 정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야. 도시개발 사업의 원래 도시개발 사업의 아빠가 택지개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건 정부가 하던 건데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법을 따로 만들면서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택지개발 촉진법이었어요.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이제 진행한 건데 그래서 여기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70년대 여기다가 이제 집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줘야 되는데 단독 택지는 인구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뭘 높이 짓더래.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시범으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해서 시범 단지 만든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는 한국토지공사가 있었고 대한주택공사가 있었어요. 그럼 주택은 어디서 해야 돼? 주택공사. 주택공사에서 해야지. 주택공사에서 지었으니까 주택공사 아파트죠. 너무 기니까 주공아파트라고 그랬어. 그럼 주공아파트는 1900 몇 년도에 지어졌겠네? 70년대, 80년대 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40년이 넘고 50년이 넘으니까 주공아파트의 이미지는 어때? 오래된 아파트, 안 좋은 아파트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공아파트라는 말을 바꾸다 해서 휴먼시아로 바꿨어. 휴먼시아라고 들어봤어요? 휴먼시아로 바꾸다가 중간에 또 휴먼시아 또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뜨란체로 바꿨어요. 뜨란체라는 아파트 있어요. 뜨란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또 바꿨어. 뭘로 바꿨어요? LH 아파트.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주공이 합쳐졌잖아.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랜드 하우징이니까 LH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LH 아파트 이렇게 했었어요. LH 아파트 하니까 또 없어 보이잖아. 레미안 막 이런데 LH는 없어 보이니까 얘네가 또 만든 게 뭐예요? 이번에 또 만들어요. 천년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게 한 개도 없죠. 그렇게 바꿔왔는데 그 아파트를 짓던 애들이 여기다가 전화했는데 그때 당시 기반시설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여기? 기반시설 잘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오래된 건물들이 막 밀집돼서 정비를 하는데 여기 정비하는 방식이 갖출 수가 없잖아. 여기는 싹 밀어서 다시 해야 되니까 기반시설 다시 깔아서 개발해야 되니까 무슨 개발이었어요? 재개발. 여기는 건물만 새로 지으면 되죠. 재개발을 해야 돼? 건축을 다시 해야 돼? 그럼 재건축하는 거야. 근데 여기 달동네에 있는데 야 니네들이 재개발 재건축해라 했더니 여기 달동네 온 사람들이 공기가 맑아서 왔잖아. 공기가 맑아서 온 거야?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밀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밀어버렸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잖아. 없으니까 성남으로 간 거지. 성남의 시우지에다가 그냥 가서 살아라 했더니 식당에다가 전부 다 집 짓고 산 거예요. 성남 가면 전부 다 고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집들이 되게 많은 게 이때 이주된 분들이 다 성남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남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그때 당시. 그래서 성남은 이주민들, 철거 이주민들이 정착하던 도시가 성남시예요. 그 성남시에서는 이미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시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분당 아세요? 당랑 해가지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분당이에요. 이게. 성남 분당에다가 신도시 만들면서 분당이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하니까 친구들 중에 성남에 사는 애 있어요. 근데 분당 살아. 그래서 내가 성남 살아? 그러면 분당. 성남시 분당군데도 자기는 성남 안 산다는 거야. 근데 요 앞에 또 판교 만들었죠. 판교 친구들한테 야 너 분당 산다며 그럼 판교. 예. 분당구 판교동이거든요. 분당구에 있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판교 이미지가 더 좋거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걔네들도 계획을 나름대로 짠 거지. 성남은 성남시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서울은 서울시 기본계획 있는 거고. 그럼 수원하면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거 뭐예요? 수원하면 떠오르는 뭐 특색이 있는 게 있나? 갈비, 왕갈비. 왕갈비? 수원 왕갈비. 수원 통닭 아니야, 통닭? 세상에 이런 맛은 없다. 뭐 하는 애 있잖아요. 그게 수원 통닭 아니야? 어쨌든 수원은 인구가 많은 도시였잖아. 일자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도시를 일자리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인천도 많이 갔는데 수원은 이게 고급 일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원에 인구가 많이 몰리면서 120만이 되고 나니까 힘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막강해요. 땅은 요만한데 수원이 인구가 많으니까 수원시장이 힘이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만들 때 그럼 일반 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42만이에요. 의정부 시장은 42만을 데리고 돌격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0만 데리고 돌격을 하는 거잖아. 누가 권한이 더 세야 돼요? 그래서 수원시는 야 나 혼자 힘들어 해서 구청장을 두겠대. 그래서 수원을 구를 나눴어요 다시. 수원은 그래서 영통구, 팔달구, 권성구 나눠놨어요. 그럼 그 구청장을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누가 뽑았어요? 수원시가 힘드니까 야, 네가 해. 그래서 관에서 임명한 구청장이니까 관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관선구청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뽑은 게 아니야. 자치적으로 우리 뽑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뭐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은 우리가 뽑잖아요. 그럼 자치적으로 지자체에서 뽑았잖아. 그럼 자치적으로 뽑은 구청장이니까 뭐예요? 자치구청장이야. 그럼 자치구청장이 힘이 세야 돼요? 관선구청장이 힘이 세야 돼요? 그렇죠. 자치구청장이 힘이 세겠지. 그래서 공법에서는 관선구청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청장은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만 자치구청장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 할 때 가로 열고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라고 법조문에 가로 열고 써 있어요. 그럼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그럼 여기 해당 시에서 기본계획을 짤 때, 야, 인구가 지금 현재 800만인데, 서울시가 1988년에 80년도 계획은 뭐였냐면, 80년대 그 서울시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에 뭐 들어있었냐면, 올림픽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신도시 개발계획이 있었어요. 신도시 개발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어요, 여기.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에 뭐라고 넣어놨냐면, 대한민국을 이제 그래도 이제 못 살던 나라에서 3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칼라TV 만드는 나라가 됐잖아. 80년대 초반에 칼라TV 나오면서 대우전자, 뭐 삼성전자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기술력 있는 나라다. 그럼 이제 이걸 기술력을 핵심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응집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서울시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인구 늘리니까 너무 또 이제 땅이 좁아.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어야겠다가 나왔어요. 국토종합계획 2차인가 4차에서. 거기서 그러면 서울 외곽 쪽에 여기 가면은 고양운동장에서 맨날 유세했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 혹시 영화 보셨나? 전두환 대통령 이번에 나왔던 영화 있죠. 서울의 봄이라고 봤어요? 거기 보면 막 장난치는 애 있죠. 전두환 대통령 옆에 있던 분이 노태우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친구 이제 백담사 보내면서 내가 보통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그분이 했던 공약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의 인구를 집을 마련해서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 200만 호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땅이 너무 적다. 그래서 고양시에 고양운동장 가가지고 그때는 고양군이었었어요. 고양군에서 맨날 뽑아달라. 그래서 성남 가가지고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맨날 유세하고 그다음에 중동가 있었고 평촌하고 삼본가 있었어요. 이게 국토종합계획에 5기 신도시라고 해서 5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있으니 그걸 가지고 고양시에서 고양시 그때 당시 군이었잖아요. 기본계획에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은 성남시 기본계획 짜야 되고. 그럼 그 기본계획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중간에 얘하고 서울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연결하는 도시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두 개가 걸치면은 무슨 계획이 나와야 돼?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돼. 그럼 2개 이상을 묶어야지만 되니까 전국에서 다 짜는 건 아니고 묶여있는 지역에서만 짜는 거니까 얘는 대상 지역이 요거를 부를 때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올려야 돼요. 나 이렇게 짰다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짜지면 그 안에 있는 도시 있죠.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계획. 근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준 대로 기본계획도 짜고 관리계획 짜야 돼요. 그러면 순서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이네. 그죠? 만약에 기본계획하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상충이 된 거야. 그럼 누가 우선해요? 기본계획 우선한다. 이게 시험 법조문이에요. 그럼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상충되면 누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그건 이제 지금 지문이야, 그게.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단어를 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숫자만 외우려고 그러고 권한자만 외우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건데 순서가 저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제 상위계획이니까 국가계획은 누가 짜죠? 국토부 장관이 짜지.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짰으니까 얘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짤까요? 물어보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이분이 뭐 제시해야 돼? 기준 제시해야지. 그래서 행정계획에서 기준 항상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닌 게 2개가 있다. 걔 외우자.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획을 짰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묶인 데만 있는 거예요? 그냥 특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근데 얘 도시군계획 같은 경우는 전국의 도시마다 다 짜야 되는 계획이야. 그럼 얘는 얘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는 거지? 국가계획이 우선하니까 타당성 잃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 계획 정책이 제일 많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 대통령 바뀔 때니까 그럼 5년을 주기로 해서 5년마다 타당성이 없으면 빨리 틀린 부분은 발췌해서 없애버리고 진행이 유지가 20년간 유지가 돼야 되잖아. 장기 계획이니까.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라. 그러면 국가계획이 상충되면 누가 우선해?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이? 상충됐으니까 야,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5년. 관리계획도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되니까 얘도 몇 년. 그래서 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 나오면 이거는 어느 계획은 나오는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얘는 안 나와요. 얘는 안 나오냐면
특수 목적으로 두 개의 권역을 어떻게 묶을 건지에 대한 계획만 짜는 거기 때문에 쟤는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전국에 다 짠 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 계획을 짤 때 그럼 어떻게 누가 짜고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규정한 게 국토계획법인데, 그럼 전국 토지의 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짜야 되는 게 아까 국가계획은 국토기본법이란 법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국토종합계획 4차, 3차 잠깐 얘기한 거는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짜고 2020, 2040, 2035 도시계획을 짜는 거는 이 국토계획법에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계획을 짤 때 그럼 두 개 이상 묶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개 도시 묶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 짜면 되고, 한 개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뭐예요?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무슨 계획하고 무슨 계획으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근데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획은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하고 광역도시계획도 방향 제시하는 거거든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건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 내용이 종전까지는 6개였는데 이 6개를 한 개의 도시마다 이렇게 짜라라고 했던 게 우리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외웠었잖아요. 근데 아까 입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었잖아. 근데 그게 폐지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걸 사라졌다고 해야 돼. 사라지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 다시 태어날래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뭐예요? 입체, 여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친 거는 입체복합구역이야. 그 단어가 처음 나오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짜증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개정돼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야 돼. 왜? 34회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얘 지정되면 땅값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 설명 컨설팅 할 때 해당 지역인 도시혁신구역이라서 해당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도시혁신구역이 뭔데 그러면? 내가 배운 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잘 들어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그러면 입지가 현재 되는 게 규제가 너무 그동안 심했고 그 구역이 너무 떨어졌는데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규제를 뭐 하겠다. 최소화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해 보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효과를 못 갖추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지정한 지 5년 지났는데 어느 지역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안 되겠다. 이번에 바꿉시다. 바꿔서 그럼 도시 공간 구조를 배치를 다시 할 거다. 그래서 공간 혁신구역이라는 말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고, 도시 지역에서 이제 백지로 이제 새로 개발하겠다가 도시를 혁신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화이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지로 만든 상태에서 여기다가 개발을 싹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규제가 기존에 있던 규제가 다 없어지고 완화되고 폐지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 복합 용도라는 거는 용도가 몇 개 됐다는 얘기예요. 2개 이상 됐다는 얘기지. 그럼 옛날에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만 있어야 돼요? 주거기능 아파트가 있어야지. 여기 녹지지역은 공간이 이제 실공간만 있어야 되고 상업기능만 있어야 되고 공업기능만 있어라라고 만들어 놨더니 도시는 되게 작은데 인구는 많아. 기능이 너무 분리가 되니까 불편하다. 이거를 합치자 이렇게 된 거야. 합치자. 그럼 용도가 한 개예요? 여러 개야? 그게 복합용도라는 거야. 그럼 복합용도구역을 주로 어디다 하냐면 이 공업지역에다 넣었어요. 왜? 제일 낙후된 지역이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럼 공업지역에다가 주거기능도 넣고 상업기능 넣어서 복합용도로 키워보겠다 해서 앞으로 복합용도 나오면 공업이라는 게 노후불량 공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시혁신구역. 이게 입에 있다 보면은 그냥 이해되는데 처음 접하는 거잖아. 저도 이거 오늘 처음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 강의하는데 제가 이거 공부하고 했겠어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짓거리 했어요? 공부했지. 어마어마하게 공부했단 말이야.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분석할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용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그렇게 폐지된 게 아니라 얘가 살짝 변했는데 2개로 나눠지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거의 도시혁신구역이랑 거의 똑같고 얘는 새로운 기능을 넣겠다 해서 공업지역에다 다른 기능을 넣어서 키워보겠다. 근데 이 3가지를 다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를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많이 들어오죠? 사람이 많이 들어와. 뭐가 딸려가야 돼요?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도시공간이 결정되면 이름이 바뀌거든요. 기반시설이 결정되면 이름이 뭐로 바뀌지? 도시군 계획 시설. 걔네들을 복합적으로 다 넣어야겠다. 그래서 얘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입지 복합구역이에요. 단어 어렵지.
이름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에요. 근데 입체 복합구역은 그러면 기능을 다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입체 복합구역은 이 두 개를 같이 할 때 쓰는 거야, 주로. 그럼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인데 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입체복합구역 앞에는 무슨 단어가 생략이 된 거네? 그렇죠. 도시군계획시설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외우다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뭔지도 모르고 끝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약간 사라지면서 걔를 대체하려고 도시 공간을 싹 백지화시켜서 새로 개발해 보겠다라고 나온 게 뭐예요? 도시 혁신구역이야. 그리고 기존에 노후화됐던 공업지역이 너무 떨어지니까 여기 사람들이 공업지역 안 가려고 그래요. 공장단지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 매운 맛있어 이래? 이게 아니잖아.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용도를 여러 가지 넣어서 살려보겠다. 그걸 복합 용도구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두 개를 같이 넣으려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인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기반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도시공객 시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역 가보셨어요? 인천역 가보시면 제가 그때 사진도 보여줬는데 인천역 가면 1층짜리 단층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1970년대로 내가 와 있는 것 같아. 그 여기에 딱 내리면 와 여기 동네가 뭐 이래? 뭐 이래요. 인천이 엄청난 제2의 도시라고 뭐 하는데 가서 보면 시골 같아요. 근데 철도 기능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철도는 철도로서의 역할, 역세권의 역할만 하면 되지만 여기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편의시설 같은 걸 넣어서 호텔도 넣고 뭐 해가지고 살려보겠다. 그럼 그 도시공개 시설이잖아, 철도가. 그럼 철도 공간을 입체적으로 더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입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한 거예요. 단어를 만든 그분들도 얼마나 고민했겠어. 칭찬해줘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거를 왜 나쁜 시선으로 저런 거 또 만들고 지랄이야 이러지 마시고 야 이제 저 용도 내가 제대로 알고 저게 지정되면 나는 이렇게 브리핑 해야겠다. 나는 이런 걸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입이랑 똑같잖아. 바뀐 게 없구나. 그냥 하세요. 용계, 기도지, 입, 도보까지. 도시혁신구역이랑 뭐예요? 복합 용도구역.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용도구역이 생긴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험구역까지가 4개 있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잖아요. 그 5개였는데 지금은 4개에다 3개니까 몇 개가 된 거예요? 용도구역은 이제 7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저걸 이제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계획 먼저 해야 돼요? 이용부터 해야 돼요? 계획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뭐 계획 이름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뭔가 키워드를 좀 잡고 방향 제시하는 계획들은 꼭 이런 말을 쓰자라고 했어요. 방향 잡을 때 기본적인 거 잡아요? 아주 상세하게 잡아요? 그래 기본적인 거 잡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 짜고 넓게 잡는 계획 있죠. 넓게 잡는 것은 방향 잡는 거예요. 집행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 계획이야. 광역적으로 짜는 거야. 방향 잡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짜는 게 방향 잡는 거잖아. 그럼 요 세 글자 들어가는 계획들은 전부 다 방향 설정만 하는 거예요. 방향 설정하는 거니까 구체적일까 추상적일까? 그래서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 단어 보면 추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기본, 종합, 광역. 한번 따라해서 기본, 종합, 광역. 저 세 글자가 나오면 이거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구나. 그럼 나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단어 들어간 애들은 비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한테 국민한테 구속력이 없다. 아닐 비자 써서. 그러면 요거 안 들어가는 계획들은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들이라고 밀어버리면 돼. 너무 많아서 도시공 관리 계획 제외하고 지구 단위 계획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 없으니 요 세 글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니까 나를 구속하는 거죠.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 구속적 계획이야. 그럼 요거 하나 볼게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단어가 딱 나오면 나랑 관련 있네 없네? 있네. 이거 뭐 구속적 계획이겠네. 광역도시 계획은 나랑 관련 있을까요? 없어요. 방향 잡는 계획이죠. 그냥 무슨 계획이겠네? 비구속적 계획이겠네. 그 정도 구분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절차는 외우면 되는 거야. 모든 계획은 같은 절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방향 제시하는 게 그러면 아까 단어 무슨 단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 종합, 광역. 이제 얘는 세 글자가 나오면 방향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랑 나랑 관련이 없다. 그럼 그런 계획들을 보통 우리가 행정관청은 구속을 하는데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제가 판서 자료 이제 자료 올려놨거든요. 제 밴드에다가 올려놨고 여기 강의 자료실 옆에도 다운받으라고 해놨으니까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이거 옛날에 제가 이거를 올렸더니 5년 전인가 잘 올렸더니 댓글에 뭐가 나왔냐면 이걸 다 복사하라고? 이씨 프린트도 없는데 나 어떡하라고 뭐 이래가지고 다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다 패드를 갖고 다니시고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에서 보면 되잖아. 그래서 올렸으니까 프린트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프린트 하다가 프린터 값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올려놨으니까 심심하면 그냥 밴드나 거기 강의 자료실 있죠. 메가랜드 자료실 그 강의 옆에 보면 다운받게끔 돼 있어요. 다운 받으셔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면 되니까 사진 찍거나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계시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구속이 없다. 근데 얘는 일반 국민에게 뭐가 있냐면 직접적으로 뭐 하네?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 구속적 계획이라 하고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비구속적 계획을 하는데 얘네들은 방향만 잡는 계획들이라서 이렇다. 그러면 계획을 짤 때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을 입안했다. 수립했다, 입안했다 같은 말이죠. 세웠다는 얘기잖아. 계획 안 세웠다, 계획 안 세웠다야. 근데 이건 혼용해서 쓰는데 얘를 혼용하진 않아. 여기서 수립된 내용, 이 수립한 사람이 행정청인데 이 사람, 윗사람한테 제가 짠 계획이 맞는지 검토해달라. 윗사람한테 승인 얻으려고 가야 돼. 그럼 승인권자가 도장 찍기 전에 이 제대로 된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이야기해봐야 돼요. 행정기관장하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뭐 한다고 그러지? 협의해요. 협의하고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단체에서 심각하게 의논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심의기구라고 둬요. 도시계획 관련돼서 심의하기 위한 기구.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그럼 되겠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통과되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찍은 다음에 관련서로 송부해서 이대로 방향 잘 잡았다예요. 이대로 밀고 나가요. 지금 현재 방향 잡는 계획이잖아. 방향 잘 잡았다야 이대로 밀고 나가요. 방향 잘 잡았다. 끝이야. 그러니까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지.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요. 계획을 안을 짠 다음에 해당 지역 여기다가 개발할 거고 도로를 일로 뺄 거고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로 할 겁니다. 라고 신청을 했더니 결정권자가 권한자가 잘 모르니까 뭐 하겠네?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정되고 나면 밀고 나가라고 해야 되죠. 그럼 해당 지역 여기가 도로로 됐어. 그러면 여기 땅 소유자 A 입장은 좀 이따가 뭐 되네 내 땅이? 수용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구속력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효력 발생해야 되죠. 그럼 얘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할까 조금 받으려고 할까? 그럼 여기서 막 개발행위하고 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구속력 들어갑니다. 행위 제한 금지, 개발행위 금지. 그럼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얘는 없는 거고 있는 거라 같이 쓰면 안 돼요. 수립하고 위반은 같이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승인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는 방향 잘 잡았다. 결정해라라는 얘기는 그대로 밀고 나가라.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해라 해서 표현을 똑같이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구속력이 있는 계획하고 없는 계획이 있을 때 방향 잡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비구속적 계획.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 계획은 계획 안을 세운다 그래서 뭐예요? 입안. 입안에서 승인받는데요. 결정 신청한대. 결정하면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계획 안을 세운다. 입안이란 말도 쓰지만 헷갈리니까 수립이란 말을 쓰자고 한 것뿐이에요.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 결정을 받아야 돼? 승인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비구속은 수립해서 승인, 수립해서 승인 써있는데 구속력이 있는 거는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 그것만 다른 거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립하는 사람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 해당 지역, 여기 지역이 인구가 얼마인데 현재 여기를 뭐 50만인데 60만으로 만들 거야. 60만으로 만들려면 주거 지역이 몇 퍼센트 정도는 있어야 되고 상업 지역은 몇 퍼센트 만들어야 돼. 그런 거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구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환경 조사 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무슨 조사라고 그러죠? 기초 조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인구가 더 들어오는데 난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 주민들한테 의견 한번 들어는 봤어야 돼요. 그냥 독재 정권으로 그냥 해 이렇게 해야 돼.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들어보는데 구속력이 있어서 없어서 간접적으로 들어보자 해서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들어보겠대. 이걸 들어본다 해서 뭐라고 그래? 공청회라고 그래요.
공청회는 구속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간접적인 의견 청취를 한 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가 인구가 50만인인데 지금 현재 여기 몇 명 왔냐면 200명 왔어. 그럼 200명 의견이 다 50만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있어요. 그럼 의회 의견을 이 의원들이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들어서 대신 의견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의견 청취는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 주민 의견과 지방의 의견이에요. 주민 의견을 듣는 형태가 얘는 뭘로 들어요? 공청회로 드는데 이때 안 올까봐 누굴 뽑아놓은 거예요? 지방의원. 그래서 지방의 의견도 들은 다음에 그럼 여기 공청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되면 이 사람한테 보내죠. 보내면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협의 먼저 한 후에 마지막에 뭐 거쳐야 돼. 그래서 항상 순서가 제가 의협심의랬어요, 협의심의랬어요, 심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법과 강의한 사람은 의협심이 있어야 돼요. 의가 뭐야?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그럼 의견 청취했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 절차 거쳐서 승인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방향 잘 잡았네.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잘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밀고 나갈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이거 계획 보고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구속적 계획이에요. 걔는 입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면 이제 도로를 깔려면 여기다 까는 게 맞냐 저기다 까는 게 맞냐. 여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대. 깔면 맨날 도로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조사부터 하고 이거 결정되고 나면 나 나가야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간접적으로 들어봐야 돼요. 주민들한테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요.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고 의견 제시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통보 60일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청회로 안 하고 공적장부 열람이라서 뭐라고 그래? 공람. 주민한테 공람 절차를 거쳐요. 공람 절차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야. 직접 와서 안 보는 거죠. 보고 있어. 왜 관심 있을까, 이거?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 촉진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뉴타운이거든요, 이거. 그럼 내 땅이 뉴타운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러 온 거예요. 들어간 순간 나는 재개발을 하는 조합원이 될 거고 나갔다 들어 아파트 받겠구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안 들어갔네. 그럼 10년 동안 우리 집은 정비 사업을 안 하겠네. 그럼 내 땅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뭐 이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공적장부 열람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람하고 나서 의견도 들었어. 주민 공람에서. 근데 이때 다 왔어요?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어디 의원?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 되면 보내겠지. 그럼 이 사람은 끝났고 결정하기 전에 협의 먼저예요? 심의 먼저예요? 협의 먼저 하고 나서 먹어쳐라. 심의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알려주는 걸 얘는 고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시가 되면 효력이 있는 거고요. 공고란 말 쓰는데 공고는 효력이 있을 때 안 쓰고요. 특정 기간 알리고 끝낼 때 쓰는 게 공고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공고. 인천 공고 이거 아니야? 그래서 공고한다, 알린다는 뜻이에요. 고시한다, 알린다는 뜻이죠. 근데 알리는데 효력이 있을 때는 고시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고 공고는 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뜻이에요. 그럼 구속력 있는 거는 공고한다고 그럴까? 고시한다고 그럴까? 구속적 계획은 고시한다는 말 다 써 있는 거예요. 조문을 보면 다. 그럼 하나 더. 얘는 나랑 관련 있어요? 관련 없어? 없으니까 이 계획안이 결정이 되든 승인되든 나랑 관련이 없잖아. 이 계획 잘못된 겁니다라고 소송 제기를 못해요.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제기를 못해, 소송을.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요, 처분한 거잖아. 여기 도로야 했는데 하필 왜 내 땅만 다 도로 들어갔어?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옳고 그름을 다투는 걸 쟁송이라고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는데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구분만 되면 계획 나오면 단어만 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계획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이 나와야 되죠. 한 개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A하고 B 두 개 도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묶었을 때는 무슨 계획이 나올 거고 광역도시 나올 거고 하나 도시일 때는 도시군 계획이 나올 거야.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항상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뭐라고 배웠어요? 기초조사 해야지. 근데 기초조사 한 다음에 계획을 짜는데 주민의 의견 한번 반영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의가 뭐예요? 의견 청취야. 근데 의견 청취는 이따가 두 개로 나눠질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갖고 계획을 짰을 거라. 짜는 거를 우리는 수립이나 또는 뭐라고 그래? 입안.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수립. 구속력 있을 때는 입안. 그럼 이거를 갖고 윗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수립은 무슨 신청하는 거예요? 승인 신청하고 입안은 결정 신청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의의단 뭐예요? 심. 협의하고 심의해야 여기서 이제 승인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요거 아까 의견 청취는 주민 의견도 듣지만 안 오니까 누굴 뽑아놨어요? 지방의원. 그래서 얘는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 의견 청취 두 개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구속력이 없는 객일 때는 뭐 하고요? 공청회. 구속력 들어가는 건 공람. 단어가 바뀐 거라 시험에서 이 두 개를 다 바꿔서 내는 거예요. 안 어려워. 그 다음에 순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의, 협, 심.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때 여기 도시를 내가 앞으로 인구가 지금 40만인데 50만까지 만들어서 나 대도시로 만들 거야.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 시장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 밑에 구청장을 둘 수 있어요. 그럼 내 일이 좀 편해지고 수월해지고 권한도 세지잖아. 그래서 계획을 짰는데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뭘 얻어야 돼? 승인 얻어야 돼요.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아까 뭐라 했죠? 기초조사하고 야 이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 주민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독재 정치는 안 돼. 한번 들어봐라 해서 무슨 정치? 의견 정치. 주민 의견하고 뭐가 있다? 지방에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됐으니까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해? 승인 신청하면 이 사람이 의의다 뭐예요? 협심. 협의하고 나서 심의 거쳐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심의된 내용 갖고 승인 떨어졌어 라고 얘들한테 알려야 되죠. 알리는 걸 우리는 송부한다고 그래요. 관련된 내용을 송부해서 얘네들이 일반인들한테 열람시킵니다. 우리나라 이 계획이 나왔다. 우리 시가. 근데 이게 구속력이 들어갈 때는 수립이라는 표현이 뭐로 바뀌고요? 위반으로 바뀌고 여기 승인이라는 단어가 뭐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정 뭐 한다고 그러죠? 고시. 얘는 승인하고 뭐예요? 공고. 효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얘는 효력이 있을 때. 얘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얘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럼 사례로 볼게요. 그럼 입안권자가 입안해서 보냈는데 이 승인권자가 만약에 도지사인 거예요. 시도지사 같은 사람이야. 지자체장이에요?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지자체장이니까 지방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해야 되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가야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해요. 근데 이게 짠 사람이 만약에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지사 윗사람 누구죠? 국장. 그럼 이게 국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국장으로 바뀌면 국장으로 바뀌었어. 그럼 단어가 지방이라는 단어가 뭐로만 바뀌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를 작년에 바꿔서 낸 거예요. 지방으로. 이거 문제라고. 그러니까 34회 때 봤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장이 이제 승인하면 송부해주면 되죠. 이런 절차로 갈 거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시 뭐가 나왔다고 그랬지 아까? 2040이 나와. 현재 2040으로 가고 있어요. 2024년도잖아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여기 종로, 여의도, 그다음에 여기 어디 그랬죠? 강남. 그래서 CBD, YBD, GBD라고 해서 3도심의 7광역 중심의 52개 지역이라고 묶어놨어요. 그 지역의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이 다 아는 동네야. 집값 안 떨어지는 동네들이라고. 기본계획에서 거기 키우겠다고 해놨으니까. 그거를 잡을 때 현재 서울시 인구 얼마죠? 982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1000만 명이 안 돼요. 경기도로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 올림픽 때 1000만 명이 처음 됐는데 그때 이후에 계속 인구가 몰리니까 경기도권 계속 개발하면서 수도권 지역 개발하면서 팽창 막았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에 개발 제한구역 묶어버리면서 외곽에다가 신도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인구를 좀 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2040 이거? 그럼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뭐예요? 승인. 입안해서 뭐예요? 결정. 그럼 이거 아랫관청이 윗관청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이 뭐냐부터 가야 되니까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순서 아까 불러주는 대로만 제가 나타나게 할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인구경제사회문화. 기초조사 해야 돼. 그 다음에 의견 들어야 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의견 청취인데 두 가지 있었어. 구속력이 없으면, 구속력이 있으면. 요때 와서 안 와서. 지방에 나와야겠죠.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수립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 사람이 한 일이 끝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무 사람한테 승인 신청하거나 결정 신청하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로 잠깐 밀게요. 여기 뭘 써 있어야 돼? 협의하고 나서 의, 협, 심. 협의 먼저 하고 심의하는데 국장이면 중앙일 거고 시도의사 하면 지방이겠지. 끝이야 이게.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읽으면서 맞아 하면 되는지 거기서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도시 그러면 제가 아까 도시 어디라고 그랬죠? 특광, 특특, 시군. 그럼 누가 짜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데 여기서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그럼 도지사한테 가면 되는데
특광 특특은 국장한테 안 가. 도시가 132개가 넘는데 그걸 국토부가 다 승인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130개 도시 도장 찍으려면 이거 한 개의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해라. 그래서 특광 특특의 경우는 본인이 확정을 하고 시장 군수의 경우는 누구한테 승인 얻으세요? 도시한테 승인 얻으세요라고 절차를 만들어 놨으니 이 절차가 결정이 되면 요 내용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이니까 우리한테 뭐 하겠네? 공고. 그럼 공고된 내용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구글 들어가서 서울시 기본계획 2040 기본계획 치면 PDF 파일로 나와 있어요. 거기 쭉 내용 보시면 서울시는 문화의 도시로 어쩌고저쩌고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계획 한 번도 안 봤잖아.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자료 다 올려놔도 아무도 안 봐. 저기 다 돈 되는 정보 다 저기 써 있어요. 평택시 기본계획 보면 땅 사고 싶어 돌아버려요. 평택 땅 사고 싶다. 근데 지금 벌써 5년 지나니까 이미 땅값 다 올랐잖아. 늦었지. 그래서 나왔을 때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도시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을 관할하지만 특별시는 특별시장이 관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장이니까 뒤에 시 밑에 뭐라 불러요? 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아닌 시장. 이거는 서울만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몇 명? 6명. 대구 광역시, 울산 광역시, 그리고 저기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부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6개 있어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옛날에는 충청남도 영기군인데 영기군을 개발해서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충청남도 관할이면 정부가 종합청소가 일로 갔는데 도지사 관리할 수는 없잖아. 그럼 정부 직할로 와야 되죠.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일로 들어왔어요.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해서 특별히 자치 관리하는 곳이다 해서 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세종 뭐라 불러요?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요. 제주도는 옛날에 4개의 군으로 돼 있어. 북제주군, 남제주군, 뭐 서귀포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 통합을 다 시키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면서 특별자치도지사라고 그래요. 일반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지사. 도지사는 몇 명이 있구나. 특별자치도지사도 있고 도지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 그러면 이 사람 포함한 거야. 예? 이거 했잖아. 우리 11월 첫날 우리 처음 만남할 때 내가 쑥스러워하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줬잖아. 첫날. 근데 여기서 제일 땅이 어디가 크다고 그랬는데? 도가 크니까 얘는 시하고 뭐로 나눴어요? 군. 그래서 시하고 군으로 나누면서 도는 땅땡이 너무 크니까 도시 개념에서 빼라. 그래서 도시는 어디야? 그러면 특광, 시, 군을 도시라고 했는데 요 시 중에도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큰 시다 해서 뭐랬죠? 대도시라고 그랬고 요 대도시의 경우는 비자치구청장을 둔댔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영통구, 뭐 성남은 분당구, 수정구, 고양시는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있어요. 그다음에 수정구는 분당이고. 요거는 공법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거 나중에 하면 저기 공시법 가면 지방 소관청이라고 있어요. 지역 소관청 할 때 구청장이 나와. 그 지역에 관한 거는 소관청 할 때 구청장 나올 때는 비자치구청장 포함하는데 공법 시간에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공법에서는 그냥 자치구청장이 누구만 얘기하냐면 요거 특별시 구 20몇 개로 아까 나눴지? 25개. 인천 같은 경우는 계양구, 남구, 서구 있고 군도 있잖아요. 구도 있고 뭐도 있어요? 군. 그래서 구군으로 나눠지는데 그럼 여기는 2개 이상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을 줄여서 부를 때 끝날 때 뭐로 끝났죠? 시로 끝났고 뭐로 끝났어요? 그럼 시도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 시도지사. 시도지사를 다른 말로 광역자치단체장.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건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중앙정부기관장이죠. 그리고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인데 너무 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뭐라 불러요? 시군구. 시군구는 기초생활권역 내 최소 단위 권한자라 기초자치단체. 그럼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3단계로 돼 있다. 이 정도는 일단 복습 차원에서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앞으로 도시 그럼 뭐라고 그랬죠? 특광, 특특, 시군. 머릿속에 넣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얘 기억나요? 책 딱 보고 책을 했어. 특광, 특특, 시군. 도시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특광, 특특, 시군. 그럼 저기를 행정관할구역이라고 불러요. 행정관할구역이라 부르는데 앞으로 특별시장이 뭘 했다 그럼 윗사람이 누구네? 국장. 수원시장 했다 그럼 누가 윗사람이?
도지사. 그럼 시장 군수가 짜면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도지사. 시도의사가 짜면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국장.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을 도지사에서 시도지사라고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줄여서 뭐예요? 시군구청장인데 8월달 가도 요 시하고 요 시를 구분 못하는 사람 천재예요. 시도의사 할 때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만 얘기하는 거고 얘는 도 안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야. 도 밑에. 경기도 고양시장 말하는 거예요. 충청도 천안시 시장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군구청장, 이 사람 시도의사, 윗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누구예요? 국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2개 이상 묶은 거를 뭐라 불렀죠? 광역계획권이에요. 그럼 이게 1개 도시가 아니라 4개 도시를 묶겠대. 그래서 요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없어. 비구속적 계획이네. 그럼 얘는 수립해서 무슨 절차겠다? 승인. 기초조사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람 의견 들어봐야 되니까. 공청회한다잖아. 여기다 공람이라고 그러면은 법도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현장 개최도 하고 유튜브로 온라인도 한대요. 그러니까 구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럼 여기 날짜 여기 보세요. 현재 내용을 뭐 할 거냐면 수도권의 광역도시계획 안이 있는데 이거 발표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보겠다. 그래서 공청회 하는데 전문가들 다 나와서 의견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에 있는 인천연구원에 있는 서울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장들이 와요. 선임연구위원들 와서 의견 들어보고 취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뭐부터 지정해야 되네?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부르면 돼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뭐 먼저 지정? 광역계획권. 그럼 누가 지정해? 이거부터 가야 되죠. 보세요. 시하고 도에 걸쳐서 지정할 수도 있죠. 시하고 도에 걸쳐 지정하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 지정을 하거나 이게 시의 군인데 경기도에 있어. 같은 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맞아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게 맞아요? 도지사가 지정하겠네.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누구예요? 도지사야. 그러니까 2개 이상 관리하는 지자체장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관리하는 행정청만 나와야 돼. 광역계획권을 일단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그럼 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계획을 짜는 거니까 요것만 하고 쉴 테니까 여기 보세요. 계획을 여기서 수립한다고 넣어야 돼? 입원한다고 넣어야 돼? 수립. 어떻게 알았어요? 수립한 다음에 윗사람한테 이 절차만 알면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기가 뭐지? 기초조사하고 이때 구속력이 없으니까 들어봐라가 뭐죠? 공청회에서 의견 들으면 돼. 공청회 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에 의견 들어서 이 사람이 수립을 한 겁니다. 이 안을 갖고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해야 돼? 승인 신청해야 돼요. 그럼 승인권자가 하는 거는 기초조사 다 했잖아 이거.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관계행정기관장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심의기구 이름이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이 사람이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의사, 도지사다. 그럼 뭐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름만 쓰겠지 뭐. 그럼 승인한 다음에 이거 관련서를 송부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일반인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관련서를 송부하잖아? 송부하고 나서 공고 열람시켜야 돼요. 공고가 되면 요거는 알리고 끝내는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만 찾아내면 얘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한 다음에 쉬어야 되니까 잠깐만 좀 집중 좀 해줘요. 1시간 넘어가니까 중간에 끊으면 들어와서 헷갈리니까 이거만 할게.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 지정했네. 같은 도면은 지정은 누가 하면 돼? 도지사인데 그 안에 시장 군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장 군수가 짜겠지. 같은 도면 누가 짜서? 그럼 지정해 주신 분한테 승인 얻으러 가면 되죠. 시장 군수 윗사람 누구였어요? 아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거야. 그냥 법조문이 이거야. 근데 시도에 걸쳤다라고 그러면 지정은 누가 해줬겠네? 국장. 그럼 그 안에 있는 시도지사가 같이 짜야 되죠. 시도에 걸쳤다면 시도지사가 같이 짜서 지정한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여기까지가 원칙이었는데 이분이 지정해 주셨잖아.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승인청을 안 들어오네? 승인청 안 들어왔어? 그럼 얘를 뭘로 보는 거야? 뭘로 보는 거잖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서 뭐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것 좀 시켰더니 그럼 아빠가 뭐 해라고 그래? 너 해 그러면은 얘 열받죠. 너 해 그러면 얘가 열받잖아. 나와 씨. 내가 할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승인청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짜면 돼? 도지사가. 그래서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했다. 그럼 누가 직접 짜라? 도지사가. 근데 시장 군수가 같이 짜는데 너무 협의가 안 되는 거야. 둘이서 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할 수 있다예요. 여기 무슨 단어 붙었네? 요청이란 말이 붙을 때만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도지사가 해당 계획 수립 하회한다예요. 강행규정이야 그냥. 근데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 요청했을 때만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청 안 했네? 그럼 누가 나타나야 돼? 국장. 3년 내에 시도지사가 승인청을 안 했으니 누가 직접 짜라? 국장. 근데 이 내용이 국가계획 관련된 거예요. 국가계획이면 다 필요 없어. 누가 나와야 돼?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 짜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 단독 짜는 경우도 있다. 근데 시장군수 둘이서 짜다가 협의가 안 되는데 같이 짜주면 안 될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겠네? 도지사. 그럼 시장군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요청이란 말 나왔잖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요청이란 말이 나왔어.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같이 짤 수 있다. 그럼 얘네는 승인청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니까. 얘네들은 승인청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요거만 연습하면 돼. 얘 시험 문제가 얘니까. 그럼 얘는 특이한 게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해달라고 할 수는 있게 해주겠다. 해서 수립을 할 때 협의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신청하면 돼요? 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을 하시면 얘네가 같이 오면 조정해버리면 되는데 단독으로 들어오면 시간 줄 테니까 요때까지 해라라고 권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권고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그때는 직접 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까지만 아시면 돼요. 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 PDF 자료 다운받아서 스마트폰 볼 때 노란 색깔로 된 것만 위주로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 더. 여기 기초조사 할 때요. 요걸 수리권자가 직접을 예를 들어서 누구 할까? 수원시장이랑 예를 들어서 용인시장이 같이 계획을 짠대요. 수원시장이 무슨 과 나온지 아세요? 정치 외교학과 나왔어요. 그럼 기초조사 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그럼 전문기관한테 의뢰하면 되죠. 그래서 법에 이 수립권자를 줄여가지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죠.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수립을 할 때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초조사를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돈 들어갈 거 아니야. 인구, 경제, 사회 조사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한 몇 년, 한 5년 정도는 계속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조사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거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계획 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끄집어내서 보면 되잖아. 그래서 정보 체계라는 게 하나 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정책도 바뀌고 지질도 바뀌고 하니까 몇 년마다 한 번쯤 반영을 좀 다시 해야겠네. 5년. 그래서 여기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했다. 몇 년마다 등록된 정보를 5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전부예요. 물론 이제 기본서 할 때는 4페이지였는데 이제는 얘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유학집에 써놓은 게 요것만 보고 쉴게요. 앞에 다시 볼 테니까.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요거 써놓은 거예요. 잡아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한 다음에 지방에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되면 이 사람한테 아까 뭐 신청해? 그럼 이제 협의하고 뭐겠지? 심의한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공고하죠. 송부해서. 그럼 수립권자가 같은 놈은 누구였고? 시장군수.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 몇 년 안에 승인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승인처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처 안 하면 누가? 국장이. 요청하면 1번에 요거 시장군수는 누구랑? 도지사랑. 시도지사는 누구랑? 국장. 요게 1번이고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라는 뜻이에요. 1번은 시장군수는 누구랑? 도지사랑. 2번은 누구랑? 국장이랑. 국장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이 뜻이야. 요청이란 말이 들어올 때만. 그래서 둘이서 같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될 때는요. 그때 아까 무슨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가 조정청을 받으면 공동으로 오면 거기서 조정하면 되는데 단독으로 왔을 때는 뭐 한다고 그랬죠?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안 했잖아. 그때는 직접 조정하겠다. 여기까지가 권한자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으면서 끝내면 돼요. 됐죠? 요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바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